저 그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웅녀라고 그래서 우리 곰자손이라 소리를 자꾸 하는데, 네. 웅자 뒤에다가 계집여자를 붙였으면 짐승한테는 암수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한테만 그 여러 붙이죠. 예, 남녀라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곰 사람이라는 뜻인데 곰족이란 곰부족의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곰으로 그냥 해석해서 곰자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그 70년대에 신문 보면은 월남에다가 그 맹호부대, 청룡부대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맹후 파월, 청룡 파월 이랬거든요. 그러죠. 그럼 우리 저 월남에다가 호랭이 보내고 용 보낸 거예요.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신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강단사학자들이 얘기한 단군 신화, 그 신화죠. 네. 근데 모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년, 1500년 이상 된 국가에 신화 없는 국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화를 신화라고 해서 그것이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은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다. 다만 강단사학에 함몰돼서 식민사학에 함몰돼서 그것을 억지로 역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조선사 편수에서 1차, 2차, 10몇 차까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우리 단군의 역사를 삭제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팩트로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재미있고요.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어 놓은 조선사 35번 중에 단군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예, 단군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고려가 이 국난을 거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이 신하가 상소 올리는 내용 중에 단군이란 단어를 딱 집어넣고 조선사 편수에서는 조선인들이 원하는 대로 단군을 이 역사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되겠고요. 자기 선생님께서 열심히 이 신화 강좌해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는 분 손 들어 주시죠. 예. 이동 선생님. 예, 일단 지금 이 신화는 어느 나라든지 다 많이 있고 하다못해 일본에도 그 신화가 있는데 천지창조에 대한 문제. 사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천부경이나 이런 데로 해서 좀 모든 시온 종교가 우리나라라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퍼져서 한 단국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주체가 되고 어떤 시험 문화의 주체국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런 신화 나온 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신화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지금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어떤 책에서 이런 게 나온 건지 그거 좀 보면은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화소가 있어요. 신화의 그 이야기거리들, 요새 말로 하면 그 에피소드들 같은 거를 이게 찾아서 모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모는 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자리를 중심으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별자리랑 상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별자리에 대한 거는 우리 쪽에도 있고 여진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도 있고 인도 쪽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아본 겁니다. 모아가지고
어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제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 강좌가 우리 별자리 우리 신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강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해경이 대단히 우리 신화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해경은 워낙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주해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곽박이라든가 학의생 같은 사람들이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나치게 황당무계한 것을 우리가 왜 주석을 닫느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라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거짓말, 비단. 공갈하고 구라는 다른 말이에요. 네. 공갈은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암기부에서 옛날에 많이 쓰던 건 그건 공갈이고, 구라는 여진어로 별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진이랑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조선조 때까지 계속 교류가 왕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초우 구럽은 여진 신화가 하는데 구러우나 구라나는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구라라는 건 별들의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화, 우리 별자리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라봉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투칠성을 낳은 여신의 이야기가 이 신화는 신화가 통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일 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까오리가 하늘로 날아가 가지고 하는 것을 바람의 신을 잡으러 갔다 이런 거는 북미 쪽에 이 태평양 연안 쪽에 있는 신화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별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걸 읽고, 그 다음에 이 산해경을 보면은 주해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황당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이 구라하게 진술을 보여주는 건데, 인간이 그러한 옛 기록을 사람이 봤을 때 황당한 거지 본래부터 황당한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황당함은 해석하는 나한테 있는 거지 그 이야기 자체가 무슨 황당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해경의 책에는 신화 모음집이다라는 것도 있고 지리서다, 고대 지리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리 비정을 못해요. 산경이 있고 해경이 있는데 이게 해경을 보면은 해내편이 있고 해내 동경, 해내 서경, 해내 북경, 해내 남경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가 있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 볼 때에 동해면은 이겁니다. 그렇죠. 남해면은 이게 이제 월남이고, 여기 대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남해면 이쪽이고요. 네. 서해면은 여기 지금 청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서해고요. 그럼 북해는 어디예요? 바이칼? 그건 아니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바이칼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산해경을 읽어보면 과보족이 태양을 쫓아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이 탕록대전 때 얘기입니다. 달려가다가 황하와 유수의 물, 황하는 아시죠? 물을 마시고
너무 막 땀이 나니까 갈증을 해가지고 쭉 달려가다가 대택에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쫓아가다가 성도 제천, 그러니까 도시를 이루고 하늘을 이라라는 뜻입니다. 제천에 와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바이칼이 대택이란 얘기예요. 그거 말고 황하가 이렇게 한자 괴자처럼 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새 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대택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북해는 표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가 압록강을 몰라요. 어딘지. 압록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몰라요. 주자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주자학을. 주자죠. 네. 주자는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때 아니고 송나라는 고려시대 때랑 같은 거고 이게 이제 금나라라든가 이제 그 이렇게 그 요나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압박을 하는 이 사람이 천하에 큰 강이 세 개가 있다. 황하, 장강, 압록강이다. 근데 이 황하하고 장강은 엄청 길거든요. 압록강은 되게 짧다. 이거는 해방 후 우리가만 그렇게 생각. 압록강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아무르강.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르강하고 압록강이 아무르강이네. 여기 이제 여기 백두산이 있잖아요. 네. 7. 이렇게 흐르는 게 두만강이거든요. 그렇죠. 압록강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산이란 말이 있고 벽동 창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홍강이 이산 쪽으로 홍강이 내려오는데 여기 타고 이쪽으로 뭐 많은 강들이 내려가요. 이걸 쭉쭉쭉쭉 연결해서 가는 것을 운하를 연산파절이라고 해요. 산을 연결해서 절취 이게 자른다는 거고 절취한 걸 간문으로 자르는 거죠. 그걸 딱 잡는다는 연산파절로 해가지고 요하가 이렇게 동요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요거를 그 조선 사람들은 그 육교라는 말을 안 썼어요. 허공교라고 합니다. 허공교로 딱 이렇게 건너가요. 그 수로입니다. 우리 배가 다닙니다. 해가지고 요새는 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산맥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 산맥 뒤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쭉 가면은 이 대릉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능하, 여울하가 있고 육고하가 이렇게 있고 육고하 옆으로 이제 뭐가 흐르냐면은 그 난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난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산맥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댐으로 막고 육고 댐으로 막아서 이 안에 호수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요해라고 합니다. 요해라고도 하고 조선 사람들은 용만이라고 하고요. 용만이라고 하고 이게 북해입니다. 이게 북해예요. 북해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니 꽤 길죠. 상당히 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두산 조선에 보면은 만주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에 이 동북쪽으로 이렇게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오면은 여기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호수죠? 이름이? 한카 호수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그래서 이 호수 옆으로 우수리강이 이렇게 흐르죠. 네. 송화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하바로브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르강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 완달산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해라고 있습니다. 대해. 여진 사람들은 남주 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길목해라고 해요. 그리고 백두산이 이제 백두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 오늘날에는 칠성납자산이라고 있어요. 칠성납자산이라고 하는데 가목사시 옆입니다. 요 대해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는 소하강, 동쪽으로 가는 건 두만강이 두 길이 있고 남쪽으로 가는 거는 압록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건 흑룡강이다 해가지고 흑룡강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맞은 쪽으로 강들이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록강만 보면은 이거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강릉과 이런 걸로 연결돼 가지고 백두산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거. 최소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상하장강보다 길어요. 그렇겠네요. 주자를 우리는 그 주자학이 조선 사람 한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조선 사람이 주자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압록강이 장강이나 황하보다 더 길다고 주자가 얘기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백두산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가요. 관문으로 다 넘어요. 거짓말 같죠. 우리의 그 지리지엔 다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해가 이렇게 압록강이 있는데 압록강이 결국 어디로 가요? 서로 아니 앞에는 저기로 갔죠. 북해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압록강이 북해로 들어간다는 것이 산해경이 마련된 때가 언제입니까?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미 산해경을 인용해서 막 서로들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동해진에 동해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면 동해가 이거 아닙니까? 동해가 있으면은 북해는 이제 이게 대능하 여기 육고하 해가지고 여기 대해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북해에 이 우라는 건 구석기거든요. 조선의 수도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국 사설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창녀라고 나와요. 왕험성이 창녀에 있다라고. 예. 고조선의 수도는 이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야. 동해 안쪽에 북해의 구석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해가 압록강 끝에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 조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조선 사람은 산해경을 소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천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천독이라는 건 인도 천축국을 얘기를 합니다. 예. 조선하고 천축은 계속 고조선 때부터 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와. 그런데 그걸 어쩌면 그 사람들은 수고 물에 살았다. 물에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사람이 인어처럼 이렇게 헤엄쳐 이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배 위에서 기거를 했다. 배가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배가 우리 배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저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항해하는 민족이다. 고조선 때부터.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배를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배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배가 우리 배가 다른 배하고 어떻게 다르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멀리 다니기 위해서는, 배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신령 천문학. 네? 아, 천문을 알아요. 하늘을 그래야 이게 배가 방향을 잃지 않아요. 네. 또 하나가 뭘 알아야 돼요? 배 물길 바람.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가 돼요. 아. 얘기가. 통일. 좀 말이 되네. 그래서 가림토는 있었던 거예요. 아. 가림토가 사람들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나라마다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가림토가 아니에요. 애국 말을 처음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되죠. 대부분 여기 우리 러시아 언어는 잘 모를 거예요. 하바rov스크 무슨 스크 확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다 끝났지. 우리는 겨우 영어를 하도 배우다 보니까 영어는 약간 알아요. 이게 언어의 본질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길도자에 개대가리를 이렇게 띄우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뭐냐면은 거다가 가림토로 쓰는 거예요. 하와유 하면 하아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 다음에 그리고 하와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약간 컨닝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하면은 하다 보면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직녀라고 해요. 직녀. 직녀? 견유 직녀의 직녀. 네, 직녀. 직녀. 이 직녀라는 거는 그런 말을 이게 하늘에 이 언어를 막 바꾸는 거예요. how are you 뭐 그다음에 I am fine, thank you 박은 글자를 거기다가 막 붙이는 거야. 천으로 이렇게 가지고 풀 발라가지고 딱딱 붙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 몸이 꾸불통꾸불통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끔 널뛰기를 탁 뛰어가지고 하늘로 쑥 가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직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언어를 지금 만나는 집단과 언어를 빨리 서로 배우려 하지를 않고 자꾸 그 여자만 보는 거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도 손가락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이나 작전을 공동작전을 할 때 하는 건 호랑이 언어 담당이 있었고 회의를 할 때 쓰는 언어는 곰녀가 되고 범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배달국 마지막 때 겁을 딸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성스러운 민족 간의 화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걸 가리킨 거예요. 가리키는데 이게 신라 때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이 제도가. 그래가지고 신라는 7월 백중부터 8월 15일까지 신라 공주가 딱 있으면 공주 2명이 전혀 듣지 못했던 언어를 쓰는 부족을 딱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럼 공주가 자기 직녀들 딱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막 하면은 요쪽 팀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로마 같은 데는 이 검투사가 막 싸우고 이렇게 관객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저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아무래도 하와이는 안녕하세요 이 말인 것 같아. 아니야 하와이는 뭘
알을 두십시오 이런 얘기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쯤 하면은 밤이 돼서 계속 하라는데 그 공중에 띄워놓은 이 부구를 이 묶는 가위가 있어요. 줄을. 그걸 한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중국 글자에도 나타나는데 연의 연자가 이렇거든요. 이 글을 매다는 두 가지 밧줄로 말을 하는 거야. 가림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이게 연애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게다가리에도 달아놓고 어떤 때는 이 큰 백돼지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여문이라고 해요. 여행하는 큰 개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막 언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다가 연애 감정이 딱 드니까 이걸 금지시키는 게 사회에서 되는 거죠. 우리가 여경을 사랑해가지고 그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큰 배달 화백 같은 걸 하면 그 한남고기에는 배달은 천하를 일컬음이다 이렇게는. 배달 화백은 그 우리가 회의를 그 화백회의는 굉장히 특이한데 작은 정치적 공동체랑 큰 정치적 공동체 통합을 쌍으로 해요.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북두칠성이 있는 그런 그 허달성이라는 곳을 통과를 하면은 그런 작용에서 큰 데부터 먼저 통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작은 째를 좀 이렇게 통합하는 걸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특이한 회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말을 서로 알아야 그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관할하는 사람을 배달국 때는 환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조선시대는 단군이라 했단 말이에요. 회의 의상을. 그런데 하다가 가끔은 이 직녀들, 곰녀와 웅녀들이 지가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럴 때는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연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굴로 들어가요. 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되게 마늘하고 이 쑥을 주면서 한 21일 동안 좀 네가 생각을 해봐라. 배도 고프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하고 관둬요. 근데 20일을 딱 채워주면은 그거를 그 사람한테 전한다고.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누구를 좋아한다면은 단군이 중매를 서요.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은 통역에서 면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면하는 거야. 더 이상 그걸 안 해도 되고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거불단 환웅 때 이렇게 이 천하고 탕록대전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그 아시아의 이 인심이 이 사회 통합에 닿지 않을 때 막 이 사회 통합을 하자고 거불단이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을 딱 하는데 곰녀하고 웅녀가 그걸 막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막 이러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상호 학습을 시키다가 어느 날에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그 화는 그놈에 내가 연심에 빠졌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중매쟁이 너를 내가 사모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별 희한한 사건이 다 터졌다고 이 사건이 그냥 아시아에
인도까지 이 얘기가 다 터진 거예요. 아, 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난군만 사람이 단군 왕검이다라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럼 아버지 단군 왕검의 아버지 이름은 뭐요? 거불단. 거불단. 네. 단웅. 네. 그 어머니 이름은 진영. 홍사 한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교웅으로 나와요. 교웅. 교웅이요. 네, 교웅으로 나옵니다. 교웅으로 나옵니다. 이 교라는 뜻은 가마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 세계 신화에 의하면은 곰은 전부 이렇게 하늘을 날라요. 하늘을 나르는 거는 곰이 나르는 걸로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이해가 안 가요? 별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곰이 거기까지 날랐다는 거죠. 예. 그리스 사람들은 조선의 이 신화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나는 거다. 근데 이게 그럼 지금 원래는 그럼 곰하고 왜 하늘을 나르는 건 무슨 상관인지 아세요? 백두산이 폭발하기 전에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 고려 태조 때 대강 폭발했는데 그 이전에 그 백두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산이 이렇게 링가, 다시 말해서 남성기처럼 우뚝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약수라고 이렇게 고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무슨 바위가 있고 이게 두 줄기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작은 이렇게 화산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화산들이. 작은 이렇게 화산들이. 그래서 이게 화산이 열기가 올라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밑에 이제 중심된 용암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뱅뱅뱅뱅뱅뱅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도지 같은 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천리가 걸린다는 거야. 돌아. 그러니까 구름이 이쪽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번개가 굉장히 내리치는 번개가. 그리고 해가지고 이게 화산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물은 이 약수라고 하는데 이제 약수라고 하는데 이 약수라는 거는 뭐냐? 부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물에 닿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약수 위에 새도 날아가다가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봉황이 저 위로 나갈 때 빨간 열매를 딱 먹고 넘어가야 싹 넘어가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그럼 이게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산해경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폭포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그걸 비서갑 계곡이라고 해요. 비서갑 계곡인데 산에게는 붕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계곡 자체는 비서갑이라고 머리 빗는 식으로 빗는데 한쪽에는 둥글면서 네모된 호수가 있고 이쪽에는 시뻘건 어떤 어떤 적택수 강이 있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두만강, 이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차릉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구릉이 있었어요. 여기서 동명성황이 태어난 거죠. 네, 동명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두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압록강에서 지금 압록강 그 연산 파절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신의주 쪽에서 배를 타고 싹 들어가면은 그냥 동해 쪽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일종의 섬이었네. 특이한 섬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 지열이 이게 이제 붕어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부어산이라고 하는데 지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열대 식물이 막 자라나 올라오는 거예요. 열대 식물. 그 중에 하나가 고무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그 정도. 고무나무가 있었는데 곰이 여기 와가지고 고무나무를 긁어가지고 그 주백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곰의 나무다. 아, 고무나무. 곰의 나무다라고 했는데 이 곰의 나무라고 했는데 고조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브라질의 그 파라 고무를 그걸 가지고 몰래 일정 부분에서 저쪽에 태국 같은데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고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인도 같은데 이런데 몇 군데 심어놨어. 그리고 고조선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나무가 뭐냐고 하니까 이 고무이라는 발음인데 이거를 현지인들이 곰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무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고무나무가 다시 조선에 들어가서 고무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고무나무는 원래 이 옛날 그 비서갑 계곡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무나무는 그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고무나무에다가 이게 그 천연가스를 고조선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천연가스를 이렇게 고무나무에서 고무 수액을 해가지고 황화 처리를 해야만 이게 고무가 질겨요. 근데 원래 화산이 있는 데는 유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황화 처리는 아주 쉽게 얻었고, 그 다음에 무슨 황을 내는 균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옛 문헌들 보면은. 그런데 그걸 해서 이렇게 비행선을 만들었다는 거야. 비행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헬륨가스를 땅을 파가지고 가스가 올라오면 제일 가벼운 건 수소거든요.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질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무나무를 크게 만들어 이렇게 덮으면은 어떻게 수소 이러는데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불심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콩을 심어요. 콩을. 그러면 수소 있는 데는 불은 잘 피고 이거 콩은 죽고 헬륨은 콩은 죽고 불도 꺼지고 두 개 다 죽는 거. 요게 헬륨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소는 콩은 잘 자라고 불은 꺼지고 요거죠. 둘 다 죽는 놈. 요걸 잘록 도매는 거지.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늘 나르는데 이 공자가 이렇지 않습니까? 웅자를 이 웅자가 능자를 옆으로 보면은 뭔가 날개가 달린 비행선 모양이잖아요. 이게 원래 능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날아다녔던 거죠. 그 시대에. 이해가 가세요? 상상이 안 가는데. 이러니까 이게 신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라고 하잖아요. 이라고 하는데, 이가 큰 활이란 뜻 아닙니까? 활 아세요?
활이 이렇게 쏴가지고 탁 가는 것만 아는 거를 그것만 아는 사람이 있고, 활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서양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을 다빈치로 치거든요. 다빈치 메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다빈치 그 투석기가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활을 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통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줄을 해가지고 감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놔요. 그리고 여기를 막 돌려. 요 해가지고 여기 투석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쭉 돌리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방아쇠 딱 하면 이게 풀리면서 활이 확 제쳐지면 이게 탁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다빈치 투석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날 때 이렇게 날았어요. 우리는 이 거꾸로 활을 큰 거를 갈비뼈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요 밑에는 고무 씌워, 이거 바깥에는 고무 이렇게 씌워놓고 원통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탁 풀면 쭉 이렇게 했다가 쫙 했다가 이게 탁 풀면서 휙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기차 바퀴 돌아갔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갈비뼈가 이게 28수에 맞춰서 24, 28개. 이걸 개궁이라고 해요. 뚜껑활. 그래가지고 이 힘으로 도는 힘을 원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박아도 퍼덕거리거나 혹은 이게 날개가 있는 이 프로펠러를 해가지고 바람에서 날랐다는 거죠. 그렇게 여암 선생이 써놨어. 비차설에. 옛날에는 비행기 요건 요새 용어, 비행선 요새 용어고 옛날엔 비차라 했거든요. 하늘로 나는 차.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활을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과학자들한테. 위치 에너지, 댐 같은 건 위치 에너지 힘을 막아주고, 그거 말고, 축전기 말고, 에너지를 공중에서 축적시키는 방법, 이거 외에, 활 이외에 있냐? 있으면 얘기해라.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었지. 이게 신화냐? 과학이냐? 신화라기보다는 과학에 가깝네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화는 신화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직감적으로 알도록. 곰 하면 우리는 고무나무랑 이 비행선이랑 연결시키는 우리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학에 겁먹은 거야. 근데 우리 조선조 실학자들만 하더라도 과학에 겁먹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은 뭐냐면은 배 얘기는 그만두고 배 이전에 있었던 것이 고조선에 있었다. 그래서 이 인도까지 왔다 갔다 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그만받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그 27일 날 우리 자계 선생님 강의 계속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신화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신화가 중요한지 그리고 신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마 조금씩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한단고기가 황당무계한 책이다, 위서다라는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그 시대에 하늘을 나는 차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포함되거든요. 오늘 이 신화 해설을 들어보시니까 충분히 오히려 그때는 하늘을 나는 차가 있었겠구나라는 거 공감이 가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서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수당 시대부터도 우리 역사서를 많이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때 이미 왜곡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예를 많이 들어주셨던 산해경이라는 책은 지리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설하고 보지를 않고 많이 변조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의 이 원문을 보려면은 원래의 모습을 보려면 오히려 산해경을 연구하는 것이 더 많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산해경은 그들이 뒤늦게 70년대 이후로 왜곡을 시키고 싶어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스스로 해석을 못하니까 뭘 어떻게 변주시켜야 될지 사실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국내의 어떤 학자들도 하지 못하는 신화적 해석을 해주시는 우리 자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국보급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글을 많이 써놓으셔서 저는 이미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그걸 저술을 하자, 책을 내자 하는데 선생님 자신은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고 계속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신 우리 자계 김영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